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첩에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뒀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럿 써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오음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음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수집소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용하는 구금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그러나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줄곧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현직에 있던 지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박민우 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평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반적이지 않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대북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임무를 마치면 폭사해 제거하라는 충격적인 지시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지시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하면 부대장을 교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까 봐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군단장은 이런 노 전 사령관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노 전 사령관 수첩 속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과 현직 법관, 천주교 사제들이 마치 물건처럼 수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사살,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같은 표현도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지난 2018년 불명예 전역했고 이후엔 역술인으로 활동하며 무속인을 찾아가 20여 명의 군인들이 자신을 배신할지 물었다는 노 전 사령관. 계엄 준비 과정에선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하고 심지어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나올 테니 준비하라며 고문까지 계획한 12.3 내란 사태 비선 실세 핵심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은 이런 망상가를 내란 기획, 시행에 참여시켰다며 노상원의 기획대로 됐다면 얼마나 잔악무도한 일이 벌어졌을지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제2군단 부군단장님? 네, 부군단장입니다. 왜 노상원은 이렇게 우리 상상 밖의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건 주민의 경험상 이 사람은 상상 밖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16년에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그때 노상원 사령관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임무 준비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때도
지시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좀 시나리오,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를 많이 응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엄 수첩에 본 그 나오는 용어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혼자 상상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던데 저는 노상원 사령관이라고 그 사령관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속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그 쌍욕 같은 게 나왔고 전화 끊고 나서도 계속 저 혼자 막 그런 어떤 감정과 뭐 자연스럽게 막 욕을 막 뭐 뱉기도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한 건 얘기하면은 또 뭐 사령 부대장도 교체되고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제가 안고 제가 준비 안 하고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100% 안전하게 다 살려서 돌아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잔인한 반인륜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그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충격적이라서 지금 이 정신이 지금 아주 황홀지경입니다. 박민우 장군님, 2016년도에 특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경련을 못 올지언정 폭파시키라겠다는 말이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그래서 제가 분노한 겁니다. 그걸 또 부하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이 얘기한 걸 저도 확인했고 저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노상원하고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만약에 제가 여단장 있었으면은 노상원하고는 안 했을 겁니다. 네, 금수만 또 못 온 사람이구만요.